네, 이번 시간은 뇌실, 벤트클과 뇌수조 시스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뇌척수액의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너무 많은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나토미를 좀 제가 좀 많이 건너뛴 것 같아서 정리가 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강 차원과 또 정리 차원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닭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닭이 헬멧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닭이 이제 끝나는 무렵 닭의 다리랑 팔이 있는데 이게 앞항처라고 하는 통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뇌수조로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뇌수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있죠. 거미막하 공간. 자, 여기가 이제 넓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이제 CSF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수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옆에서 적용해 보죠. 그래서 지금 닭 한 마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죠. 입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쵸, 머리가 있고 눈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쭉 그쵸, 밑으로 내려가는 곧은 다리가 있고 또 뒤로 가는 도도한 다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옆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쵸, 세지탈 면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다 잘렸겠죠. 그래서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닭 한 마리가 있고 또 이게 헬멧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헬멧은 지금 우리가 그쵸, 역시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좌우 한 쌍이 있는데 이게 가려진 것으로서 실제로는 퍼스트 그리고 세컨드 그쵸, 두 가지의 뇌실이 있는데 이를 합쳐서 우리가 레터럴 벤트리클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쵸,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멧의 이름이 지금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닭의 머리는 바로 제3뇌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드 벤트리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실간에는 통로가 있어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그쵸, 통로, 뇌실 사이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인터라고 하는 말 쓰죠. 사이, 벤트리큘랄, 그리고 포라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벤트리클은 좀 기니까 V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터벤트리큘랄 포라멘. 자, 그리고 좀 지워볼게요. 바로 이제 CSF가 생성되는 공간인데요. 여기 이제 레터럴 벤트리클 쪽에 있는 그쪽 아래쪽 마루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 그리고 제3내실에는 약간 지붕격. 그래서 제가 닭뼈슬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닭뼈슬 쪽에 맥락총알기라고 하는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있다. 코로이드 플렉서스. 자, 여기가 바로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색깔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 코로이드라고 하는 게 칼날드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이건 네트워크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혈장 성분 유사하게 빠져나와서 이제 CSF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4뇌실, 닭의 이제 몸통에 있는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은 어쨌든 레터럴 벤트리클 쪽에서 이런 식으로 통로를 통해서 제3내실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닭의 머리에서 모가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벨을 지금 중뇌 레벨이죠. 미드 브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도관인데 진짜 수도관처럼 생겼죠. 닭의 목이. 그래서 우리가 수도관인데 레벨이 중간뇌라고 해서 중간뇌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세레브럴 아퀴덕트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실제로 아퀴덕트의 의미가 수도관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실 이건 대뇌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메젠세팔릭이다 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메젠세팔릭 아퀴덕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또 어디가 나옵니까? 닭의 몸통이죠. 이건 이제 제4뇌실이다. 그렇죠? 폴스 벤트리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데 스파이널 코드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쪽 길. 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뒷다리가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메디안 앞항처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팡처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작은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쵸, 메디안 아팡처는 한 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레터럴 아팡처는 역시나 이제 제사내실에서 좌우로 이어지는 길이죠. 이 통로 작은 구멍을 우리가 레터럴 아팡처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뇌수죠. 결국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다 보면 럼바 시스턴이라고 하는 그쵸, 수조 이제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CSF 그쵸, 태핑을 합니다. 그쵸, 태핑. 그쵸.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을 뽑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뇌수조로 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뇌수조는 일단 위에서부터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미드브레인 레벨에서 지금 중간, 그러니까 중뇌 이제 앞뒤로 이렇게 고여 있는 공간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 보세요. 지금 이게 그쵸, 미드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목을 여기다 그쵸, 닭의 목이 있는데 사실은 그쵸, 혈액이 흐르는 목 안을 이제 감싸는 앞목살과 뒷목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드브레인의 그쵸, 앞목살이 앞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드브레인의 그쵸, 일부를 이제 손으로 감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실제로 피덩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바로 폰즈로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배가 볼록 튀어나온 게 지금 폰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피덩클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피덩클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이는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라고 하는 말 쓰고, 여기 이제 피덩클 사이니까 피덩큘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피덩큘라. 그리고 이제 수조죠. 뇌수조니까 시스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리 사이 수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미드브레인의 뒷목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볼떡볼떡 붙죠. 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서 봐서 그렇지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 두 개씩 있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쪽을 슈페리아 콜리큘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페리얼이라고 할 거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콜리큘러스. 그래서 총 4개의 둔덕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내둔덕 수조라고 합니다. 내둔덕 뒤에 있는 수조잖아요. 그래서 내둔덕 수조라고 하고, 우리가 4라고 하는 말은 쿼터, 그쵸? 쿼드리라고 하는 말 쓰죠. 그래서 영어로는 쿼드리 제미날 시스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목살, 뒷목살 쪽에 있는 수조를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있겠죠. 이쪽.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요. 시각교차라고 해서 옵틱 키아즘이라고 하죠. 키아즘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키아즈마틱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안짱이라고 해서 셀라라고 하죠. 셀라 바로 위에 있다고 해서 다른 말로는 수프라 위쪽인데 어디 위에? 셀라 위라고 해서 수프라 셀라 시스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 실제로 우리가 그쵸, 브레인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겠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터피던큘라 시스터고, 여기 이제 쏙 들어간 부분이 셀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지금 그쵸, 슈프라셀라 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키아스마틱 시스턴,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목살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뭡니까? 쿼드리제미날 시스턴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매칭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서 폰즈와 이제 손의 레벨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지금 앞쪽에 이렇게 또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쪽, 그쵸? 배에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을 우리가 뇌교인데 폰즈 앞에 있다고 해서 프리폰타인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프리폰타인 시스턴. 또 그냥 이제 폰타인 시스턴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자, 소뇌와 그쵸? 이 폰스, 교뇌 사이에 교뇌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레벨이라고 해서
폰토, 자, 소뇌를 우리가 세레벨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레벨로 시스턴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세레벨라겠죠.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폰토 세레벨라 시스턴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앞쪽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이제 내려와 볼게요. 여기 이제 뒤쪽도 있죠. 뒤쪽. 자, 여기 뒤쪽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가 이제 소뇌였고, 폰즈 밑에는 메듈라 오블롱가타 연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소뇌와 연수 사이라고 해서 세레벨로, 그 다음에 연수는 메듈라 오블롱가타 중에서 메듈라리 시스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우리가 시스터나 마그나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미니까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네 수조를 좀 봤죠. 그냥 이제 매칭시킬 수 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랑 이제 여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가 이제 소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쵸? 그죠? 뇌실에서 이제 그쵸? 제사 뇌실에서 이렇게 그쵸?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레터럴 쪽으로 가는 그쵸?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그쵸? 제가 또 설명을 빠뜨린 게 자, 사실은 이렇게 이제 레터럴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쵸? 우리가 이제 옆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긴 했지만 미드브레인 역시도 이렇게 그쵸? 사실은 이렇게 목이 그쵸?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미드브레인이라고 한다면 그쵸? 이게 뒤쪽이고 앞쪽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옆으로 가는 이렇게 그쵸? 이게 안 보일 뿐이지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옆쪽을 앰비언트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뭔가 낯익지 않아요? 제가 서브 아라크노이드 해머리지, 그쵸? 지주막하 출혈 설명드릴 때 앰비언트 시스턴 쪽에도 조형이 되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미드브레인의 앞과 뒤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옆으로도 가는 공간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앰비언트 시스턴이라고 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시스턴은 이렇게 마치고 시스턴이 이제 그쵸 CSF가 이제 그쵸 뇌실에서 생성이 돼서 쭉 그쵸 뇌실을 거쳐서 제사 뇌실에서 밑으로도 가고 이제 수조 쪽으로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제 배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배출이 되는 길이 지금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게 지금 정맥이죠, 정맥 쪽. 정맥 혈류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슈페리알, 세지탈 그리고 이제 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사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살짝 보이죠?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바로 아라크노이드 그래뉼레이션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우리말로는 거미막 과립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쵸 정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정맥 쪽으로 CSF가 배출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쵸 이렇게 이제 정맥골들이 이제 만나는 그쵸 컨플루언스라고 하는 합류 지점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 그래서 스트레이트 사이너스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뇌실이고 뇌수조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